교보 노블리의 고객들을 위한 아트앤컬처, 여러분을 그림의 세계로 안내해드릴 미술 해설사 김태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너무 사랑하는 화가죠. 아닐까요? 파블로 피카소에 관한 그의 작품과 생애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때는 2015년 11월 달이죠.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 어떤 작품 하나가 올라오게 됩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딱 봐도 피카소네? 라는 생각이 드시죠. 저는 피카소의 위대함은 여기 있다고 봐요. 이 그림을 처음 보신 분들도 그림 보면 저거 피카소 아닐까라고 알 수 있다라는. 과연 이 그림이 피카소의 브랜드가 붙여있는 이 그림이 과연 얼마에 낙찰이 될까? 세계에 관심이 집중되죠. 최종 낙찰가는요 1960억입니다. 와, 이 그림 하나 있으면요 서울 타워팰리스 한 채가 아니죠. 그 한 동을 그 앞에 가서 그림 하나 들고 다 나와. 또 하나는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1960억이라고 제가 가격을 안내해 드리니 그림이 달라 보이기 시작하시죠. 그런데 궁금한 건 피카소가 그림을 왜 이렇게 그렸을까요? 원래 인간이 그림을 못 그리는 인간이었을까요? 그럴 리가. 이 작품은 바르셀로나 피카소 미술관에 있는 작품입니다. 성찬시계라는 작품인데 그림의 크기가 거의 3m에 육박을 해요. 실제로 가서 보면 와, 이거 사진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매력적인 작품. 저 여인의 흰색 드레스를 보고 있으면 정말 성스러운 그 빛이 느껴지는 그림. 이걸 피카소가 15살 때 그린 타고난 천재죠. 그런 그의 그림이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시점은 언제부터냐면요, 그가 프랑스 파리로 20살 때 유학을 간 다음부터예요. 어떤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을까요? 이런 그림. 왜 이걸 그리지 않고 이걸 그렸을까요? 파리에 갔더니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가 경쟁해야 할 대상들이 더 이상 15, 16살짜리들이 아니에요. 당시 문화예술의 심장부였던 파리의 세계 거장들이 다 모여있죠. 그들을 뛰어넘는 새로운 그림을 그려야 했던 게 이 이방인의 몫이었다. 그림 잠깐 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푸른 색감이 감돌고 있죠. 제목은 장님입니다. 눈이 안 보이는 상태죠. 그래서 뭘 하고 있어요? 한 손에 빵을 들고 있고 어둠 속에서 오른손을 더듬어 가면서 물을 마시기 위해서 병을 찾고 있죠. 그래서 이걸 보고 그렸을까요? 피카소는 아마도 저 장님이 느끼고 있는 그 세계를 그림의 색감과 형태로 묘사한 게 아닐까. 아마도 이 그림은 피카소의 선언문 같은 그림일 수 있어요. 뭘 하겠다? 눈에 보이는 세상을 그리지 않고 손끝으로 감각하는 그 세상, 감각하는 세상을 그리겠다. 그런 그의 그림이 이렇게 그 푸른색이고 좀 침울한 까닭은 당시에 몽마르트에서 가난한 화가들과 시인들과 그렇게 어렵게 살았거든요. 아직은 뜨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다 그의 그림 스타일이 달라집니다. 오, 짐작되세요? 조금 밝은 장밋빛이 돌기 시작하죠. 드디어 피카소한테 사랑이 시작됐거든요. 그가 그림에 담아놓은 소재는 당시에 서커스가 유행했던 그 주인공들, 고개사들입니다. 황량한 사막 같은 곳에 그들이 잠시 멈춰서서 휴식을 취하고 있죠. 이 그림에도 똑같은 거죠. 황량한 사막은 어떻게 보면 그들이 처해 있는 초라한 현실이겠죠. 화려한 조명과 인기를 갖고 있지만 별 볼 일 없는 그들의 어떤 현실. 저 강렬한 색감은 아마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가지고 있는 이 고개사들의 천부적인 어떤 재능과 능력을 색채로 말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 정도 그림이면 파리의 화단을 놀라게 할 수 있는 그림이다 생각했던 피카소는 당당하게 이 그림을 들고 살롱전에 출품하러 갑니다. 친구랑 같이. 근데 다른 작품들을 둘러보다가 어떤 한 작품 앞에서 멈춰서게 되죠.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자기보다 훨씬 앞서 있는 더 혁신적이고 충격적인 그림을 마주하게 되거든요. 그 작품이 바로 이겁니다. 기억나시죠? 저희 마티즈 할 때 마티즈 영상에서 안 보셨다면 이 카드 링크 걸렸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티즈의 부인의 초상을 보고 피카소는 자기 작품을 고스란히 들고 전시하지 않고 화실로 다시 돌아오죠. 피카소는 이 그림 앞에서 충격에 빠집니다. 자신을 뛰어넘는 이 그림을 보고 한편으로 질투를 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마티스는 이 그림을 그린 다음에 당대 파리의 큰손, 화상이라 불렸던 거트루트 스타인의 후원을 얻게 돼요. 아직은 특별한 두각을 내지 못했던 피카소 또한 그런 후원자가 간절히 필요했기 때문에 피카소는 그림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거트루트 스타인을 섭외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당신의 초상화를 그려주겠소라고 해요. 그래서 초상화를 그리는데 무려 1년이라는 시간을 공을 쏟습니다. 그렇게 탄생된 게 바로 이 작품, 거트루트 스타인의 초상화. 확연히 대비가 되죠. 화려한 색채, 그리고 대단히 무거운 색감, 사라진 형태, 그리고 단단한 형태가. 재밌는 건 여기서 우리가 피카소의 성향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은 대단히 탁월한 비즈니스맨이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작품에 뭘 그린 거냐면 거트루트 스타인의 외모가 아니라 그녀가 원하는 그녀의 모습을 담아줬다는 거예요. 그림 속에 나오죠. 어떤 사람인 것 같으세요? 되게 개방적이고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그리고 당당하고 어떤 독립적이면서 야심만만한 여. 그래서 피카소는 결과물을 어떻게 만들어놨죠? 보는 순간에 여장부란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카리스마 넘치. 거트루트 스타인이 자기 초상을 보고 근데 이 그림은 나를 안 닮은 것 같은데? 라고 했을 때 피카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앞으로 이 그림을 닮아갈 테니까. 멋있지 않나요? 그렇게 해서 거트루트 스타인의 후원을 얻게 되면서 피카소도 비교적 안정적인 예술 활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회심의 일격, 마티스를 꺾을 수 있는 회심의 일격을 준비하고 있을 찰나 마티스가 먼저 선빵을 칩니다. 기억나시죠? 삶의 기쁨이란 인간의 욕망과 즐거움을 화려하고 감각적인 색채로 담아놓은 이 작품. 거기서 피카소는 그렇다면 나는 반대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과 즐거움의 그 어두운 단면을 한번 그려볼까라고 도전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작품이 여러분 한 번 정도는 보셨을 거예요. 바로 이 작품. 아비뇽의 여인. 거의 이 작품은 피카소의 시그니처에 해당되는 작품 중에 하나죠. 확연히 차이가 나지 않으세요? 에로틱한 몽상을 보여주는 이런 화려한 색감은 대단히 무겁고 단조로운 색감으로 바뀌었고 유기적인 곡선은 모나고 대단히 거친 선으로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카소가 만드는 건 뭐냐면 기존의 틀을 깨버린 거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름다움의 공식 그 틀을 완벽하게 부셔버렸다는 거예요. 그 부시는 방법은 어떻게? 형태적인 요소. 그림을 보고 있으면 마치 깨진 거울 앞에 서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참고로 아비뇽이라는 건 프랑스에 있는 아비뇽 구도시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바르셀로나의 율락가의 그 거리가 아비뇽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5명의 언니들은 그 율락가 언니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말씀드렸잖아요. 밤의 욕망과 즐거움, 그 어두운 단면을 그리고 싶다는. 왜 이렇게 그랬을까요? 근데 왜? 피카소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새로운 창조는 파괴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것들을 깨 부신 다음에 새롭게 만들어진 이런 형태의 그림을 흔히 입체파라고 불러요. 벌써 사조 이야기가 나오니까 어려워지기 시작하죠. 이런 거예요. 그림을 그릴 때 보통 사람을 그릴 때 우리 정면 이 부분만 그릴 수 있거나 뒷면만 그릴 수 있죠. 근데 어떤 남자가 지나가는데 얼굴과 엉덩이가 너무 이뻐. 뭐 어떻게 그렸냐 이거예요. 그래서 피카소는 어떤 형태 안에 그 대상의 특징들을 다 표면적으로 나열해서 붙여버렸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저 오른쪽에 앉아있는 여인을 잠깐 볼까요? 정면에 얼굴을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쪽은 정면이고요. 반대쪽은 옆면이죠. 그리고 정면의 몸통이 아니라 뒷몸. 이해되시겠죠? 한 대상을 다시점에서 바라봤던 그 특정 부분을 평면으로 구성시킨 게 바로 입체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은 피카소 그림이 어려워요. 왜? 마티즈 그림 색채잖아요. 색채 해방을 시켰지만 색은 어떻게 느껴요?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고 감각을 느끼거든요. 근데 피카소의 형태가 해방됐다는 것은 형태는 사람들이 이성과 논리로 받아들이거든요. 형태가 이렇게 와해가 됐을 때 사람들이 뭔가를 바라보고 예측할 수 있는 그 프로세스가 붕괴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혼란스럽죠. 그러니까 피카소의 그림을 보면은 대단히 불편한 어떤 신경이 제일 먼저 든다는 거. 여러분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근데 사실 사람들은 이런 미술사적인 얘기는 별로 궁금하지 않아요. 피카소가 유명하게 된 거는 분명히 그의 혁신적인 작품 세계도 있지만 그를 전설과 그의 신화를 만들어낸 건 바로
피카소의 여자들이죠. 피카소는 무려 93살까지 사는데 죽는 그날까지 항상 그는 새로운 여자를 찾아. 그래서 어떤 여자를 만나냐면 피카소의 어떠한 양식과 어떠한 작품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남자들한테는 그래서 시샘의 대상이었고요. 여성들한테는 그렇게 많은 욕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많은 욕을 먹어서 오래 사는 수도 있겠죠. 어머, 벌써 저희 시간이 다 됐네요. 피카소의 이 세 개의 스캔들 궁금하시죠? 그리고 과연 어떤 여자를 만나서 어떤 작품이 탄생되는지 그 연결도 궁금하시겠죠? 그 이야기는 아무래도 저희 다음 편에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또 만날게요.